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영선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과찬을 해주셔가지고요. 뭐 사실 저희가 북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반도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는 미래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굉장히 큰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일찍 대학원부터 이제 북한 연구, 문화 쪽 연구를 시작을 했었고요. 관심사는 좀 단순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한 70년 정도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관심이었었고요. 남북한 주민들이 만나서 뭘 하지? 어떤 얘기를 하지? 말은 통할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꾹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 연구의 가장 큰 주제는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남북한 간에서 접점을 찾아보고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강의 주제는 최근 북한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뭐 트렌드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 북한의 가장 앞쪽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뭐 한 3, 4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을 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준비된 PPT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의 메인 주제는 이제 최근의 북한 트렌드이고요.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북한사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북한이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제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통일 문제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통일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업을 제가 만들었고요. 최근엔 통일 문화번역가라고 또 직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남북한 간의 문화적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뭐 말씀드린 얘기는 남북 문화 차이하고 최근 트렌드하고 이게 왜 바뀌고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고요. 네, 첫 번째는 남북한 간의 이런 문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틀거리가 좀 다릅니다. 근데 다른데 예전하고 다른 양상들이 김정은 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욕망이라는 키워드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욕망을 끊임없이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사회 발전이라든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동력들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게 하고 무엇인가를 갖고 싶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 시장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화 역시 비슷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볼 때 어떤 채널을 볼 것인가 아니면 뭐 영화관을 갔을 때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 문화적 영역에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인기 가수들이라든가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치와 관련돼서 평가가 되고 있죠. 시청률 얼마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객동을 얼마 했다든가 음반 판매량이 얼마라든가 뭐 최근에는 조회수가 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시장이라고 메커니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문화 산업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 물론 이제 국가가 보호해야 될 영역들도 있죠. 이제 국립단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많은 문화들은 정부보다는 시장에 의해서 작동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정치의 한 영역입니다. 정치의 또 다른 수단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고 정책의
목적의 목적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북한 문화의 변화 현상들을 살펴보게 되면 정책적인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첫 스타트를 이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이제 2018년도에 있었던 삼전 관현악단 공연 때 왔었던 장면이고요. 네, 삼전 관현악단 공연을 하면서 네, 보여줬던 퍼포먼스였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좀 낯선 모습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가에 대한 의문을 줬고요. 네, 공유를 하고 네. 잠시만요. 오디오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예. 오디오 괜찮으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꺼놨구나. 예, 예. 네, 2018년도 삼재현 가전악단 공연이었었는데요. 강릉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서울에서 하고 평양에서 돌아와서 교향 공연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보통 우리가 북한 예술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혁명성이 강한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의 공연이 중심이었었고요. 그런데 이 삼전관현악단 공연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공연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의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여주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걸그룹 흉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예전에 봤었던 공연하고 많은 차이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최근에 이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보기는 이래도 이분들은 다 지금 최근 2018년 이후로는 다 이제 국가에서 공훈 배우 칭호를 받은 이른바 연륜이 있는 배우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걸그룹 하면 10대에서 20대 초중반까지를 많이 이렇게 연예 활동을 하는데요. 한눈에 봐도 좀 연륜이 있죠. 그것은 이미 이제 음악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예술단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별도의 독립된 단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공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연륜이 있는 배우들이었었습니다. 예, 북한의 대중가요의 대표적인 노래이고 가장 최근에 많이 불리는 공연 노래이기도 한 달려가자 미래로라는 노래입니다. 리듬이 굉장히 간단하죠. 음의 변화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음이 사사절로 돼 있어서 딱 들으면 한 두 번, 두세 번 정도 들으면 금방 귀에 익힐 수 있을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노래 한 두세 번 정도만 들으면 집에 갈 때 막 잠잘 때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네. 이런 문제의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북한에서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3년 관현악단 공연이었었고요. 이 공연을 보면서 뭔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었습니다. 그 장면이었고요. 여러 가지 좀 파격적인 무대를 연출을 했었어요. 네, 뭐 알려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노래도 부르기도 시작했고요. 사실 북한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중문화와 같은 성격의 문화들이 만들어진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85년도에 보천보 전자악단,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고 이런 네, 전자악단인들인데요. 네네. 이런 전자악단의 모습들이 대중문화의 본보기로 등장을 했고요. 우리가 들어봤었던 북한 노래들, 뭐 반갑습니다라든가 휘파람이라든가 이런 노래들을 다 이 보천보 전자악단이 공연을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금 무대 의상하고 나름대로 80년대 패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가장 파격적인 패션이긴 해도 이렇게 뭐 지금하고는 노출이라든가 무대 연출에서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죠. 2000년대부터 북한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건 2009년에 나온 은하수 관현악단이라고 하는 예술단인데요. 전자 기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을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뒤에 배경에 있는 무용수들의 복장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뭐 클래식 공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장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는 이런 그 새로운 작품이나 새로운 문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문건들입니다. 우리 지금 공문서에 해당되는 문건들인데요. 각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사업 계획안을 이렇게 올리면 그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을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떻게 정리에 따라서 이 작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들이죠.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북한에서는 이제 수표라고 하는데요. 사인 문서들입니다. 말씀드린 삼전관현악단 2009년에 만들어졌던 삼전악단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삼전악단은 클래식을 연주하는 악단이기 때문에 2018년도 와서 공연할 때 보면 클래식 연주만을 하게 되면 레파토리가 조금 단조롭기 때문에 가수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뭐 공국가합창단하고 청봉악단, 모란봉악단, 만수대예술단의 단원들을 뽑아가지고 좀 레파토리를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남한가요를 불렀죠. 뭐 제2얘기라든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든가 뭐 당신은 모르실 거야, 사랑의 미로. 주로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나 저희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는 많이 부르는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도 이제 예전에 올림픽을 했었습니다. 1988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뭐 월북 작가나 제북 작가, 사회주의 계열의 작가와 예술가들의 문학 작품에 대한 해금 조치를 합니다. 해금 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작가의 작품들, 뭐 이용학이라든가 백석이라든가 이런 시인들의 작품을 책으로도 발간할 수 없었고 연구도 불가능했었는데요. 그러한 연구와 출판이 가능하도록 풀어줬습니다. 그게 해금 조치였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2018년도에 이제 북한 예술단이 남쪽 노래를 부름으로써 북한도 나름대로 7080 세대들이 부르는 노래 정도는 이제 북한에서도 해금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놀란 것은 제가 이제 그래서 2018년 이후에 북한 공연 예술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게 륜춤이라고 하는 공연인데요. 이것도 잠깐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륜춤이라고 하는 건 2017년도에 있었던 공연이고요. 2017년도 이제 북한이 그 화성 14호라고 하는 그 대륙간 탄도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사와 관련돼서 참여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하는 축하를 벌이는데요. 그때 공연했었던 춤입니다. 왕대산 예술단에서 공연한 춤이었었고요. 왕대산 예술단은 이제 무용을 전문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무용을 하고 있는 순회 공연 단체고요. 1년에 한 180에서 200개 정도의 순회 공연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제가 맡은 북한 공연 중에서는 가장 퍼포먼스가 좀 화려하고 가장 좀 파격적인 무대 연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하면서 북에서 오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북한에 있을 때 이런 공연 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까 뭐 아무도 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 공연은 2016년도에 있었던 그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공연 야외 10,000명 대공연에서 공연했었고요. 2017년도에 실내에서 할 때 공연했었습니다. 윤이라고 하는 건 이제 훌라후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현대 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동작하고 예술을 결합시킨 일종의 이제 예술 체조의 한 형태이면서 이제 공연 종목으로 개발한 이제 현대 무용이죠. 자, 이게 우리가 예전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돌리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 돌리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우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충분히 훈련을 많이 한 공연이었고 제 느낌은 무용 공연이라기보다는 서커스 공연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공연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한 공연이고요. 북한에서 이런 공연을 일호 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전국의 녹화 실황으로 중계가 됐고요. 아마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달라졌나라고 할 정도로 놀랄 만한 이제 변화를 보여준 공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왕대산 예술단은 1985년도에 만들어진 왕대산 경음악단이라고 하는 음악단이 있었는데요. 경음악단은 이제 오케스트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소규모로 편제되어 있는 오케스트라단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라이트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연주단인데요. 1980년대 중반에 이제 우리 조금 어르신들은 이제 폴머리 악단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악단의 형태를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형식의 예술단이었는데요. 이제 왕대산 경음악단에서 왕대산 예술단으로 바뀌면서 무용 공연하고 가요하고 종합적인 레퍼토리를 가지고 단위별로 지역별로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공연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쭉 추적해 보니까 최근에 북한 트렌드는 확실히 예전하고 좀 다른 결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2019년도 북한 예술대표단이 중국에 가서 공연한 장면인데요. 김정은 시대에 이뤄서 처음으로 2019년도 1월 25, 6, 7일 동안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가 대가극원이라는 곳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 체제에선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연이었었고요. 북중간에 북한 예술대표단이 중국 가서 공연한 최초의 예술 공연이었습니다. 그 전에 2015년도에 이제 모란모 악단이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하려다가 공연 직전에 불발이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거부했었죠. 네, 흔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설정한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해지고 나면 틀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뭐 장군님의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시 하나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었고 그때 단장이 이제 현송월 단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없다가 2019년도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 7년 만에 북한 예술대표단 280명이 중국에 가서 공연을 했고요. 했습니다. 근데 이 공연 일반 공연이 아니고 예전에도 이제 북한 예술단이 중국에 가서 순회 공연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진 일반 공연은 아니었고 조선노동당 중에서 대외 담당한 리용호라고 하는 대외 담당 비서가 이끌고 간 외교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석이죠. 국가주 시진핑 주석하고 팽려원 두 내외가 직접 와서 참가를 했었고 일반인들을 초청한 공연이 아니고 중국의 관원들하고 중국에 있는 북한 주재원들을 초청해서 이루어진 공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공연에서 어떤 레퍼토리, 어떤 작품을 북한의 것으로 선보였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전통적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진 문화 교류에서 북한이 내세운 레퍼토리들은 주로 혁명가요들이었습니다.
뭐 사회주의는 영웅 뭐 우리 거야, 뭐 사회주의는 우리 승리할 거야, 이런 노래들을 레파토리를 뽑았었는데, 이 공연에서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조중친선 영원하리라, 그리고 이제 중국 노래도 보여줬고요. 그런데 북한 파트, 북한 노래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이런 노래, 이런 춤들을 선보였습니다. 앞서 봤었던 그 달려가자 미래로, 물론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댄스, 이런 춤들을 북한의 예술로 선을 보였다는 것들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도 이제는 과거처럼 혁명가요나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트렌드,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공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세계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세계화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 수준, 문화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시작했었던 사회주의 문명국의 핵심 모토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놀이장도 만들고 물놀이장도 새로 만들고 동물원, 식물원, 뭐 자연사 박물관 등을 새롭게 다 개건해가지고 평양 주민들에게 보여줄 일종의 유의장 정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좀 트렌드를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북한을 대표하는 무대에서도 이런 변화들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런 변화가 시작됐던 것이 바로 출발이 됐던 것이 모란봉 악단, 지금은 이제 모란봉 전자악단으로 바뀌었는데요. 2012년이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좀 돌이켜 보자면 2012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이 등장한 첫 해였었고요. 우리는 뭐 2012년이든 2013년이든 2014년이든 사실 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북한은 2012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이제 그 연호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해서 비포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기원 후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는 불기라고 하는 이제 달력을 따로 쓰고 있죠.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준으로 좀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단군 건국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를 또 새롭게 카운트하는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북한도 이제 2020년이라고 한 서기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주체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체 연호는 김일성 주석이 탄생한 1912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체로 연호를 따지게 되면 2011년이 정확하게 주체 100년이고요. 2012년이 101년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로 등장한 첫 해인 2012년은 북한으로서는 주체 101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이제 의미가 있냐면 북한은 100년이라고 하는 게 한 세기잖아요. 한 세기가 끝나고 정확하게 새로운 주체 100년이 시작되는 타이밍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도자로 이렇게 등극을 했고, 그래서 2012년에 북한 문화예술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게 뭐냐면 장군님 모습 그대로이신,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이렇게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후계 체제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김일성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다시 오신 수령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2012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011년에 이 28, 뭐 26, 생년월일이 원래 1984년생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다가 1982년으로 생일을 좀 생일을 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됐던 김정은 체제의 첫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스타트를 예술 공연으로 보여줬습니다. 조금 뜬금이 없죠. 보통 정치인이 되게 되면, 또 새로운 정치가 시작이 되면 정치적 아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목표를 내세웁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다. 물론 이제 2012년 같은 경우에도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걸 내세웠지만, 그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대신에
나타났던 것이 이 뜬금없이 악단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모란봉 악단 시범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범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인 공연에 앞서서 최종적인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새로 악단을 꾸렸고 이 정도 레퍼토리,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공연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받는 자리였습니다. 2012년 7월 6일 날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이제 첫 공연을 가졌고요. 근데 무대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레이저 조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짧은 민소매 옷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려한 무대를 장식을 했고요. 놀라운 건 2부 구성에서 로키라고 하는 미국 헐리우드의 가장 상업적인 영화 이 주제가를 이막의 첫 곡으로 연주를 했고, 애니메이션 뒤에 보시면 이런 이제 뭐 미키 마우스라든가 미니 마우스라든가 곰돌이 푸와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등장을 했고, 주제곡을 한 15곡 정도를 연주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녹화실황 중계로 2차례에 걸쳐서 방영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 영화 뭐 영상이 나오게 되면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요. 시청률 100%가 나오죠. 예, 김정은 위원장의 시대가 처음 시작됐고, 첫 번째는 문화적 행보였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총화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연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라도 공연을 봤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었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개인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신문에 다음날 쫙 나옵니다. 조직해서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공연이 있었죠. 자, 네, 그 공연 장면들입니다. 반짝이는 옷, 짧은 치마. 사실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다음에였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렸어요. 예전에 이제 그 지도자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보통 굉장히 분위기를 엄숙하게 가져갑니다. 수령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못다한 위협을 받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김일성 사망하고 나서 3년 동안 이런 유은 통치 기간을 가졌었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하고 난 이후에도 일정 정도 애도 기간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네, 다른 나라의 것도 좋은 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음악 예술을 세계적 수준에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명분이죠. 네, 명분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지도자가 그렇게 뭐 적대시했었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 백년 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미 양요 때부터 조선반도를 침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제국주의자의 어떤 모습을 전형으로 미국을 상징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정은 시대 때 이런 것을 공유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 설명을 해주는 설명이 좀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다른 나라 좋은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키워드는 뭐냐면 대담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담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왜?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 않고 나갈 것이다. 세계의 당당한 국가 일원으로서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 나라들과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보여줬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모란봉 악단을 전국의 주요 공연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술단으로 내세우면서 순회 공연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모란봉 악단을 보여줬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사회 각 분야로 전파하기 위해서 예술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란봉 악단은 북한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 정치의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공연 장면입니다. 뒤에 보면 예술 공연인데 뒤에 정치적 구호들이 다 그대로 나와 있죠. 중요한 신문의 사설도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결정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어떤 서명 기록도 그대로 자료 화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내용도 이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하고 있죠. 그런 주제는 정치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들이죠. 이 부분에 대한 파격이 북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늘 좀 다툼이 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노래가 똑같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문화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엄청난 변화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조금 좋아해서요.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를 보는데 5차전인가 국악하는 송소희 씨가 애국가를 부르는 걸 봤는데 완전히 판소리 버전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아, 저렇게 애국가를 부를 수도 있겠구나. 보통 애국가는 굉장히 좀 경검하고 굉장히 중요한 노래이긴데 저렇게 파격으로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국악 버전을 불렀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노래라 똑같은 노래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주제는 늘 같지만 그걸 보여주는 방식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북한의 이런 변화를 얘기할 때도 본질과 그걸 표현하고 있는 형식에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감, 그리고 이제 때를 벗겨내듯이 벗겨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란봉 악단의 이런 일하는 스타일들을 좀 본받아라. 그래서 과거를 아주 깨끗하게 떼버시는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이렇게 싹싹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로운 상황으로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떼버시라고 하는 것이죠. 때를 벗겨내듯이 그리고 새로운 일하는 스타일. 일본새는 새 종류가 아니고 일본새입니다. 일하는 스타일 열정적으로 좀 해서 과거와 좀 결별하라는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고 그걸 계속 강조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란봉 악단 일명의 김정은 시대 때 이제 정치적 나팔수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크게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에서 계속 살아왔었던 70년 정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변화라고 얘기를 해도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악단들을 내세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먼저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모란봉 악단이 끌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노력 영웅 훈장을 수여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란봉 악단 행정실장 작곡가에게 노력 영웅 칭호를 수여를 합니다. 가운데 있는 우정희 씨는 2018년도에 마지막 2018년도에 남쪽에 왔었던 음악 전문가입니다. 작곡 전문가이죠. 이렇게 이제 본보기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는데 2018년도에 이제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이라는 걸 새로 또 만들어냅니다. 보통 이제 북한이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이 뭐냐면 종합적인 마스 게임이에요. 체조도 하고 마스 게임도 하고 카드 섹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만 명이 연출한 대공연입니다. 2018년도에 공연을 하면서 빛나는 조국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을 공연을 했는데요. 여기 가운데 떠 있는 것은 드론입니다. 드론이고 화려한 모습을 연출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세 가지 방향은 뭐냐면 다양화, 다종화, 다색화라고 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전하고 무대가 좀 달라졌고 화려해졌어요. 보통은 이제 민족성을 강조하는 무대였었는데 민족성보다는 물론 이제 북한이 이런 그 민족적 전통을 재현하는 장면도 연출했지만 그것보다는 자주, 평화, 친선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그래서 세계적 연대, 국제적 연대를 더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이제 여러 곳에서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향 말씀드렸듯이 다색화, 다종화, 다양화입니다. 방송 트렌드인데요. 북한의 방송이 최근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좀 화면을 통해서 보고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인데요. 잠시 화면을 제가 실제적인 걸 좀 보고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이건 북한 방송은 아니고요. 우리 방송에서 북한의 변화를 소개했었던 방송물입니다. KBS 남북의 창에 나왔었던 방송이고요.
사뭇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형식이 많이 자연스럽고 세련돼졌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영상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런 변화의 배경을 윤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북한 군인들에게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 북한 TV 프로그램입니다. 여성 진행자가 방송을 진행한 네, 북한 방송 스튜디오 장면인데요. 뒤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 풀 HD이고요. 최근에 북한에서는 2012년에 한번 바뀌고 2015년도에 한번 또 바뀌었는데요. 최근 북한 방송은 4K라 그래서 풀 HD 4배 화면으로 방송을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에서는 이런 그 고화질의 텔레비전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 LED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선을 별도로 뽑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화면보다는 소형 화면을 선호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상당한 변화의 속도를 좀 빨리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중 남성 진행자가 속보를 들고 급히 스튜디오로 들어와 함께 방송을 진행합니다. 방금 전에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 땅에서 우리 후반 가족들의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진행자 뒤로 흐르는 영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좋습니다. 구조정실에 PD 모습까지 등장시키며 생방송 느낌을 살렸습니다. 군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 기법도 선보이고 교양 프로 제작에는 가상현실 기술까지 도입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틀에 박힌 형식을 고수했던 기존과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남한 등 외부 예, 뭐 여러 면에서 이제 변화들이 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방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변화됐던 게 2012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보통 우리가 이제 북한 방송이라고 하면 이제 그 목소리 걸거나 할머니 리춘희 아나운서인데요. 나와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면서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많이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중대 성명 발표나 대남 성명을 발표할 때 등장하고 사실 현역에서 다 은퇴를 한 방송인입니다. 자, 2012년에 나왔었던 국내 한 일간지 보도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통 북한의 방송입니다. 뒤에 보면 커팅 같은 것을 뒤로 배경으로 해서 한복을 입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도 보면 이게 가장 북한에서는 여성들에게 권장하는 헤어스타일들입니다. 머리가 어깨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귀를 가리지 않는, 그래서 노동할 때 불편함이 없는 스타일이었었는데 2012년에 보면 이렇게 뒤에 이제 자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복장도 진행자의 아나운서 복장도 바뀌었고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장면인데요. 2015년 이후로 이렇게 방송 장비들이 풀 HD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층 산뜻해지고 세련된 스타일이고요. 최근에는 아나테인먼트 현상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기 아나운서들이 좀 등장하고 있고, 여기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이 아나운서는 이제 최효성이라고 하는 아나운서인데요. 2018년도 그 남북 쪽에서 예술단이 가서 북한에서 합동예술 공연할 때 서연하고 같이 진행 사회를 봤던 북한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뭐 이런 현장 리포트라든가 현장 소식들을 전하는 스타일도 많아졌습니다. 여기 보이는 방송은 일기예보 방송인데요. 일기예보도 보면 이제 터치스크린이라든가 그래픽 자료를 많이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많은 비주얼 자료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으로 글자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출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화면 돌아가는 것도 보면 예전엔 좀 정적으로 비춰졌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좀 시각을 좀 다양하게 하고 초점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현장 방송 리포트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연결하고 또는 현장에 취재했었던 내용들을
직접 전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진 것이 옛날하고의 큰 차이점입니다. 대담 프로였습니다. 보통 뉴스 방송, 북한은 보도라고 하는데 이런 보도 프로그램은 이제 가운데 한 명이 서서 뉴스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남녀 진행자들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담 형식도 많아졌고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버추얼 리얼리티죠. 가상현실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 기법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설맞이 축하 공연인데 2019년에 있었던 축하 공연입니다. 이 축하 공연은 2019년 자정 0시를 중심으로 해서 30분 전, 30분 후에서 1시간 동안 김일성 광장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가장 심장부라고 하는 곳이죠. 평양에 있는 광장입니다. 이 김일성 광장에서 야외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했던 방송 프로그램 축하 공연 무대 장면입니다. 2018년도까지만 해도 되게 이제 설명처라면 실내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초청받은 인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축하 무대를 진행을 하고 새해 결을 다진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2019년에 처음으로 실내에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이면 승강 무대입니다. 야외 2대를 설치하고 승강 무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좀 보이는 것들 하얀 것들은 휴대폰입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야외 무대 장면이고 일종의 팬들이 자기 좋아하는 가수들이 나올 때 막대풍선을 흔들면서 응원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사회 쪽의 트렌드는 유락시설이라든가 여가 봉사시설들이 많이 좀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회당화관이라는 게 있는데 6층 건물인데 6층 건물 전체가 다 편의봉사시설로 묶여져 있습니다. 편의봉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 이용실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당구장 같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인민봉사위원회가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단위구역별로 종합적인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인민들이 이쪽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다 유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다 지어가지고 이용권을 인민들에게 나눠주는 형식이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당한가 인민봉사시설이 있다 그러면 인민봉사시설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여기 와서 하루 쉬거나 뭐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이용권들을 국가에서 나눠줬는데요. 이젠 그런 거 없습니다. 2002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급여 체제도 바뀌었고 최근에 이렇게 설립되고 있는 놀이시설, 유의시설은 다 유료 입장이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북한이 경제 구조가 바뀌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고요. 전반적으로 국가 운영 시스템을 당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계획 경제가 아니고 이제는 개인 사업자라든가 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시설들을 인민들이 직접적으로 알아서 이용을 하게 하면서 대신 다 자기 돈을 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북한의 경제 운영 시스템이 지금 서비스 산업하고 내수 시장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방향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서비스 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에 대한 그 생산이라든가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관광 사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해서 이런 걸 많은 걸 세워놨지만 사실 이용하기 위해서 인민들이 갈 때는 다 유료로 바뀌어져 나가는 방식의 경제 운영 방식이 바뀌어져 나갔죠. 택시를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이제 뭐 택시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에서 택시를 수입을 해가지고 국가 운영 아래서 택시를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업권자들에게 사업권을 판매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었죠.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활력화하는 데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체제에 얘기되고 있는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놀이장, 유의장을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경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요거 이제 생활 스포츠의 대표적인 것인 이 롤러스케이트장이고요. 네, 이런 놀이시설들 전국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미림에 있는 승마그락부 승마클럽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결혼식 비디오도 여기서 찍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뷰티 관련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17년도에 나온 화장책인데요. 이게 칼라로 인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북한은 이게 출판 시장에서 이 칼라 인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죠. 물론 이제 노동신문이 최근에 칼라로 인쇄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생활 부분에서 필요한 이런 책들을 이제 칼라로 뽑아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고요. 뷰티 관련 업종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그 좀 주목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의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모델이고요. 북한에는 화장품도 국가에서 공급해주는 공급 대상 물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혼식 전날이라든가 3월 8일 국제 부녀절 같은 때에 여성들에게 당에서 내려준 선물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다 상품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봄향기라는 브랜드 말고도 금강산이라든가 은하수라든가 이와 같은 여러 종류,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다양한 종류,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그 판매된 수익을 공장으로 가져가는 구조 변화, 구조적인 이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경제가 히트 상품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공장이 기업소 소득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상품들을 지금은 수출 제한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북한의 그 찌라시예요. 조선상품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이제 상품 광고 책에 제가 이제 받아온 것인데요. 여기 보면 합작회사가 생겼죠. 네, 이건 새로 생겨난 합작회사입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합작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기능성 화장품 나오고 있고요.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화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02-965-1015인데요. 물론 국가번호는 다릅니다. 근데 02는 평양시입니다. 북한의 전화번호 책에 우리하고 비슷해요. 평양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02, 그다음 지역에 따라 03, 04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최근에 북한도 보면 네, 영어 표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우리말 표기에 따라서 순화된 용어를 많이 썼죠. 그래서 뭐 린스, 샴푸나 린스 이런 거 잘 쓰지 않고 머리칼 영양용 물, 뭐 머리 영양물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트렌드 안 하고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런 변화들이 출발이 됐던 것은 김정은 체제가 시작됐던 2012년에 이제 사회주의 문명국을 주창을 하면서 세계적 문명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 인민들이 세계적 수준의 문화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인민들의 높아진 물질적 문화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공급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분야에서 소비를 계속 진작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인민들의 소비적 욕망을 창출하고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대표적인 휴대폰인데요. 진달래 브랜드를 갖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우리하고는 뭐 한 5, 6년 정도의 시차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청소년들 사이에도 자신의 외모라든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났고요. 네, 이런 뭐 미용실이라든가 미용과 뭐 자신을 가꾸려고 하는 이런 뷰티에 관련 욕망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조선이라고 한 잡지책에 실린 이제 화보였었는데요. 이게 보통 이런 잡지에는 남자들이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뭐 석탄을 캐거나 이런 모습들만 실렸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를 다듬는 헤어스타일, 머리를 다듬는 이런 사진이 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하고 예전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남성 미용수, 우리는 이제 뭐 남성 미용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이제 젠더적인 인식이 좀 약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역할 구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보면 이런 남성들이 뷰티 관련 산업 쪽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광고도 좀 많이 났죠. 소비식품을 많이 진작하기 위해서 맥주 광고, 그다음 패스트푸드 광고, 북한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좀 외식, 특히 이제 이탈리아 음식 전문점들이 생겨나서 아주 특별한 날에는 가족들이 이렇게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이진 않죠. 우리도 보면 이제 뭐 입학식이라든가 졸업식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에 누가 큰 생일을 맞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외식을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최근에 이탈리아식 외식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이제 저마다 상품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광고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창광원 철판 요리점입니다. 고급 요리 식당도 생겨났고, 여기 이제 대동강 수산물 식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자체가 좀 바뀌었죠. 이렇게 뭐 직접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노는 것도 보고 현장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바로 회로 먹거나 매운탕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설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또 하나 최근에 북한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제 관광입니다. 이게 자전거,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좀 안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자전거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저도 2018년도에 단둥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지하철역에 내리면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역, 그 북한하고 신의주하고 연결되는 관광지 곳곳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광 사업을 유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제품에 대한 대동강 맥주 홍보 영상입니다. 홍보도 좀 하고 있고, 특이하게 사회주의 체제에서 원래 이런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북한의 대외 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잡지 광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신문이라든가 이런 신문에 광고들이 많이 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 활동에 대해서 경제적인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북한에서 생산한 향수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좀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북한의 이런 변화들을 보이고 있고요. 몇 가지 의문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변화를 주도하느냐? 김정은 시대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90년대 이후로 북한의 어떤 고민들이 지금의 현재 시스템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린 시기죠. 그 시기는 정말로 북한 체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북한이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살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 정책도 했어요. 그래서 뭐 신의주 특구도 만들고 낮은 선봉의 특구도 만들었지만 완벽하게 실패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동원하는 시스템 개혁 개선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개혁은 하지 않았지만은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모순을 바꾸려고 하는 조치들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뭐 2002년에 있었던 7경제관리 조치, 그 다음에 이제 뭐 6.28 최근에 있었던 6.28 조치 이런 조치를 취했었고요. 그 일직선상에 쭉 있는 과정에서 김정은 시대 때 그런 것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북한도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국제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생존 문제가 걸린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의 어떤 성과들을 대폭 받아들인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과감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경제 관련된 강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평양과 지역적 격차는 조금 더 커집니다.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빈부 격차가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건 왜냐하면 예전처럼 부의 강제적인 평균화보다는 그냥 능력 있으면 벌고 다른 데 가서 쓰거나 즐기지 말고 평양 시내에서 즐기라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변화되고 있는 것은 경제하고 사회문화 변화이고요. 정치적인 변화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의 지금 트렌드가 가고 있는 방향은 색채화, 컬러화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고 세계를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이런 변화를 하느냐? 그래서 뭐 국제사회 제재 때문이냐? 아니면 자발적인 변화? 제가 볼 때는 생존 모색을 위한 방향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북한도 과거에는 이제 이념 체제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을 때는 북한의 입장이 좀 편했었거든요. 같은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뭐 소련이 엄청나게 경제적인 원조, 식량 원조, 경제 원조에서 자원 원조를 해줘서 의존했던 체제로 운영이 됐었다가 그 구조가 깨어지면서 세계 속에서 홀로 살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었고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은 북한은 교체되는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패했었던 경험을
자산으로 해서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쉽지는 않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워낙에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좀 제한돼 있고 국제사회 트렌드와도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효율성이 높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으로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통해서 생존을 모색하고 조금 더 좋은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혁신이 필요한데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서는 안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과감하게 바뀔 것이라고 메시지들을 앞서 보셨던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민들에게 충격적인 요법으로 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숨가쁘게 북한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을 제가 조금 빨리 달려온 이유는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갖고자 했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일단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